야, 항해도 사람들. 야, 정말 나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재밌는 비유다. 저희는 빨리. 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수다래. 한경도 분이랑 항해도 분이랑 싸우는 거를 봤거든요. 싸움이 돼요? 이 사람은 엄청 많이 욕했는데 이 여자는 딱 세 마디. 이게 국가에서 허락된 게 아니라 국가와 개인이 어떤 불법적인 조직이에요. 암암리에거든요. 회색지대. 한 나라의 민증이 다르다니까.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안 하지, 진짜. 물걸레를 짜가지고 고리를 닦아. 물로. 어머나.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남북의 아름다운 화합의 장 오자유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현 씨 특별히 잘 지내셨죠? 네, 얼굴이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네, 저 청담동 출신이니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거를 아, 네. 10번, 한 20번을 들어도 왜 이렇게 믿기지 않을까? 본적이 청담동입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평생 강남에서 살았어요. 네, 아버지가 대치동 그 학원 선생님 출신이라서 네. 네, 학원도 맨날 대치동 다니고 그랬습니다. 진짜 안 어울려. 진짜 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 믿겠는지 네네네네. 모르겠어. 아니, 청담동이 고향이다. 이것도 참 개그의 소재가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뭐 보이다시피 네. 저는 효자동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효자시겠네요. 네. 그러게 효도 좀 해야 되나? 어머니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아니요, 퇴직하셨죠. 퇴직하셨어요. 30년 하시고 퇴직하셨죠. 네. 우리 유영수 목사님도 잘 지내셨나요? 한 시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디 목사님 출신이시죠? 고향이 예. 제 고향은 서울. 목사님도 서울 분이세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자라기는 충북 제천에서 자라. 예, 사람 서울 사람의 표명은 표본 얼굴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스타일. 다 지방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이 물이 안 좋군요. 아니 우리 MC님은 우리 아나운서님은 저는 이제 강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가 늦게 들어왔다는 홍천. 아니 얼굴은 제가 청담동이죠. 맞아요. 정말. 전공도 제가 국문과를 했는데 국문과라 그러면 안 믿고 사람들이 미대 출신.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죠. 프랑스어과라든가. 자, 우리 북한 가족들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새삼스럽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평안남도 맹산 출신 강은정입니다. 네. 저는 양강도 해산 출신 주선아입니다. 하셨어요. 예,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 남자. 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최영아라고 합니다. 정진. 네, 청진. 저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한유미입니다. 사과마을. 진짜 북청이 물장수가 유명한가요? 북청 물장수는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진짜요? 네. 우리 북청하면 다 물장수 생각하고. 네, 어떤 일을 할지.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덤배북청이라고 그러거든요. 덤배가 무슨 북청사가 뜻인가요? 너무 덤벙덤벙 된다고. 네, 그래서 덤배북청. 귀엽다. 그다음에 물이 뭐 북청사가. 깨끗한가 근데 거기 북청이? 네,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덤비북, 물장수라는 게 보니까 그 북청 옆에 좀 가면 리온이 있는데 그 리온에 가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물을 지고 양강도에 가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옛날 선수. 거기 가서 팔아먹으면 이렇게 하얀 이런 통에다가 가지고 가면 양강도 사람들이 그게 그 물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감자하고 바꿔온대요. 양강도에는 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자가 또 유명하구나. 그 양강도 감자가 유명해요. 포항 감자. 그래서 감자를 가지고 다시 리온으로 오면 굉장히 잘 팔았대요. 나름의 무역이네요, 그렇죠? 네. 물로 세상에. 특징이 우리 성국 씨도 평양 남자고 저는 네. 이제 서울 남자고. 네. 평양 남자, 서울 남자. 저희가 전혀 다르세요. 한 매치가 됩니다. 북남 북녀 같아요. 아니에요. 자, 오자유 오늘 이렇게 고향을 소개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주제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주제 통일 반성.
관상회입니다. 반성회 하면 이거 아파트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계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야쿠르트. 야쿠르트 마시고 말이에요. 막. 야쿠르트 북한의 마시나 기준으로 반상회 때? 인민반 회의 같은 거. 그렇죠. 맞아요.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엄마들 모여서 인민회의. 인민반 회의. 네. 목사님 오늘 주제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야 뭐 또 반사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축구 대회를 한번 또 열까. 조기 축구. 이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이 생각이 그 북한에 들어가면은 그 백두산, 백두FC, 묘양산, 묘양FC, 좋죠. 송악산, 황해도 송악산, 송악FC, 금강산, 금강FC 이렇게 축구 교실을 지역에 동네에 만들어줘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은 게 마음의 기도니까 늘 그 기도하고 있죠. 너무 구체적이고 반상회 때 좋아요. 그거예요. 네, 너무 저희는 자유 멋져요. FC 하나 만들죠. 김밥을 꼭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말이에요. 배고파서 축구를 안 해요. 네, 지난주에 섭외 이미 끝나셨어요. 예. 네. 일단 먹이고 시켜야지. 네. 근데 이제 최 선생님 예. 축구라는 거는 배가 고파도 해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피파에 가입한 209개의 국가가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맞습니다. 예, 어린아이들 본성은 다 똑같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면 다 해결됩니다. 저희는 그냥 뭐 컴퓨터 가르치시고 저는 김밥 그 컴퓨터 컴퓨터로 축구 게임 하세요. 하는 거 해요. 네. 오늘도 주제가 축구와 김밥인가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우리 북한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최상국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북한에 전화를 해봤어요. 네. 뭐 워낙 자주 전화를 하니까. 근데 일단 이거 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평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교육 받는 것 자체가 한국에 자본가들이 없어야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하나 조직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9 단속 그룹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213 단속 그룹바가 새로 생겼어요. 누구죠? 2월 13일 날에 생겼대요. 2월 13일 날에 뭐 회의해서 어떻게 그때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한국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만 단속했는데 이제는 무직자를 단속한다는 거예요. 네. 직장 안 나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의 시장 경제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무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점점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돈 많아지고 하니까 북한 정권이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직자를 다 단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가난해지고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만나서 대북 제재를 풀면 배급이 또 정상화되면 그때는 또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네, 그런 그래서 시각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시각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장사를 막지 말라.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그룹바가 생겼다.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막 평화 모드에 모여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달갑지는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성국 씨 말씀 일리가 있는 게 제가 북한 전문 매체 기자잖아요. 저희도 통신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에서는 저미 순회자 회담이라고 해요. 조선과 미국. 그러니까 칭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미 순회자 회담을 한 걸 일단 다 TV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야, 이게 뭐야. 100년 숙적하고 우리가 만나다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위부나 경찰에서 이제 다 해서 인민반에 가서 군중들을 지금 눌러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둥 떠 있으면 안 된다. 해야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조직 생활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혼돈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자유가 오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 빡세게 해? 해서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진짜 평화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이제 왜 이렇게 좀 더 하지 않을까 해서 반반의 의견들이 갈리고 약간 있어요. 명현 현상처럼 무언가 좋아지기 전에 어떤 그렇죠 일어나는 반응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럼 차라리 그냥 방송에 안 내보냈으면 됐는데 그걸 또 그거. 내보내가지고 또 그걸 또 막 누르고. 예.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매체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갔다 오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떠나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들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누르기 위해서 법기관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미국을 상황입니다. 적대시하던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서 네. 좋은 분위기 대접받고 속에서 왔다. 일단 예. 만났다는 게 국민
백성들로서는 예, 그렇죠? 좀 너무 예. 좀 예. 최고 충격적인. 전업을 원래 또 지켜 세우는 그걸로 하나의 쓰는 선정인 거예요. 거예요. 예, 그쵸. 진짜 우리가 평화 때문에 나갔다 이게 아니라 야, 대단하다. 진짜 100년 동안 우리의 철천지 원수였던 그런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험하고 당당하게 나가 만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맞아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초점이 달라군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네요. 오자유에 오늘 여러분은 남북 각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건데요. 통일 한국을 위해서 북한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북한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함경북도 청진에서 분명히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살다가 온 곳은 함경북도 온송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온송도 그냥 온송 군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굴을 쓰는 일을 잠깐 하셨었는데, 그 굴 내용에 이제 정치성 이런 안 맞는 굴을 씀으로 인해서 당에서 탈당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쫓겨서 가다 보니까 시골에 이제 청진시, 라난구요, 땡땡땡 이런 조소들만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고란에, 거기는 눈만 뜨면 조소 음모 소리 들렸고 닭 우는 소리 들렸고, 그러니까 닭 공장하고 조소 목장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 이렇게 두메산골에서 제가 이제 일단은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버님이 하신 일은 이제 음악가, 이렇게 지휘, 뭐 이렇게 북한은 어느 곳에 가도 이게 각 단체마다 이제 음악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예, 선전 그런 게 매체가 되게 강해져 있는데, 그걸 또 하시다가 또 다른 문제가 걸리면, 어쩌면 꼬리표를 달고 온 사람들은 어디 정착하기 힘들어요, 북한이.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나서 간 게, 이제, 정치범, 그렇게 죄인들 살던 군방 나간 자리에 그나마 당원 세대라고 뽑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당원 세대를 뽑혀서 2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쩌면 영도자를 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죄인들 속 거기서 이 동네에서 굉장히 낙후한 사람들, 도둑질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여놓은 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기 당원 세대로 해가지고 2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탈북까지 저는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금 버틴다면 용도자라고 하면, 죄인들 속에서 용도자라고 하면 거기서 리더. 그중 리더. 그중 당원권은 박탈 안 당했으니까 그중에서 그 중심. 제일 낫다. 네. 노동당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전달하고 관리자라는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네. 제가 살던 곳은 그 함경남도 북청군인데요. 이게 북청이 살기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되게 좋아요. 가까이에 산, 들, 과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다 끼고 있어가지고, 살기가 되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과일 고장이어가지고, 사과나 사과배나 정말 유명해요. 사과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북청 사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대구 사과. 얼음골, 모르겠어요. 얼음골, 청송 얼음골 사과인가? 네, 맛있죠. 그 사과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사과의 고장에서 태어나셔서 미인이시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강은정 씨. 예, 저는 이제 평안남도 맹산군이에요. 저희 집 맹산 아시나요? 예, 완전 전 맨산밖에 없어가지고 맨산 하다가 맹산으로 맨산밖에 없어서 맨산이에요. 정말 맨산밖에 없어요. 진짜 북창해라는 곳에서 내려서 한 80리를 걸어 들어와야 맹산인데요. 거기서부터 쭉 산인 거예요. 거기 하나 넘어서 옥천군, 또 하나 넘어가면 주흥리, 영원히 이렇게 있는데, 유명한 걸 하나 꼽자고 하면 요독과 그 맹산 주흥리가 이렇게 인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독 수용소에 저는 그 바깥에까지 철조망 앞에까지 약초를 뜯으러 갔었어요. 어머. 북한에 이제 시내에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람들이 산골로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약초를 뜯겠다고 했는데 산에 아무리 뜯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안 닿은 곳으로 가자 해서 온 게 정치범 수용소까지 몰린 거예요. 그때까지. 거기에는 정말 100년 묵은 산삼도 있고 사람 손이 안 닿으니까 거긴 철통보안이니까 아무도 들어갈 갈 수가 엄두가 안 없어요. 나겠군요. 거기에 이제
산삼이 있고요. 곰도 있고요. 곰도 있어요? 네, 노루도 막 뛰어다니고요. 노루 새끼는 노루 새끼죠. 네, 노루도 막 노루의 자녀 뛰어다니고 이러진 그다음에 않죠. 약초, 새신, 둥글레, 창출, 당귀 뭐 다양한 좋은 것들이 것이네. 많고 너무 좋아하셔. 참나물 곰치가 제일 유명해요. 곰치. 어머나. 곰치. 그래서 제 고장은 산이 유명하고요. 세계적으로 아직 폐쇄되지 않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그리고 약초와 다양한 산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선아 씨의 양강도는 어떤 곳인가요? 아, 저를 보면 딱 감자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퀄리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감자는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또 혼났어. 또 혼났어. 아니에요. 저는 양강도 해산이라고 유일하게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추방만이 왔대요. 그러니까 저희 해산시는 아니고 우리 남북 통틀어 삼수갑산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데는 해산시고 양강도에 삼수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거기가 정배살이 하던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던 오지 산거리였어요. 근데 그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양강도가 이제 중국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아예 이제는 그게 도시로 급부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양강도 출신이고 어째 저희 어머니는 좀 평양 사람이랑 결혼하지 굳이 또 양강도 사람하고 결혼해서 양강도 딸을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강원도 하천에 자원봉사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고향이랑 비슷해요. 산봉우리랑. 오, 저 하천 예.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하천 산봉우리랑 보면 내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 대학 가고 독립만 하면 난 여기 와서 살겠다. 양강도가 한 잔이구나. 화천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 화천이 굉장히 남성적인 자연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남성다운 너무 거. 네, 맞아요. 표현을 맞아요. 거기 가면 서울 벗어나서 하천만 뜩 들어서면 아 나는 그냥 정말 평화롭다. 서울에 맞아요. 들어오면 야 빨리 살아야겠다 이런 하천을 생각인데 가봐야 되겠다. 하천 가면 가봐야겠다. 천국에 간 거거든요. 산토한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여름에 지금 저희 다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화천은. 꼭 화천은 들어보니까. 물도 정말 녹색이에요. 맞아. 아니 정말요? 정말 좋아하시네. 아니 어디 진짜 곳곳에 좋은 곳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만 여행하려면은 네. 여쭤보세요. 저한테 가이드.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산천어 축제 사회를 한 10년 봤거든요. 아 화천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여름에도 가고 맞다. 화천 전문가다. 10년 전에 빨간 내복 입고 한번 갔었어요. 하천에 빨간 내복 입고 이렇게 네. 사진 찍으러 갔었어요. 네, 저도 여전히 화천 행사 다닙니다. 아, 네. 다음 최상국 씨는 예, 제가 살았던 곳은 평양시 랑랑구역, 통일거리를 랑랑구역이라고 어머, 말로만 듣던 어머, 이름 통일거리. 예쁘다. 랑랑구역 랑랑. 충성일동 중심동. 52반 되게- 1층 1호 되게 부러워하세요, 나머지가. 네. 야. 옆에 낡은 잘한다, 신발이 잘해. 있는데 딱 들춰보면 거기에 집 열쇠가 있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치면 명동 같은 건가요?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아니 금천구 같은 금천구? 서울 금천구 아, 비슷한. 외곽, 약간 예. 외곽. 랑랑구역은 그냥 랑랑구역은 강서구 좀 정도? 멀리 있어요. 저기 평촌구역에서 충성다리를 걸쳐서 대동강을 착 건너다 보면 왼쪽이 아주 우람하게 딱 서 있는. 예, 말해봐도 뭐 이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아니 그러져요. 근데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우람하게 서 있는 예. 도시가 보여요. 창문을 딱 내다보면 대동강이 쫙 흐르고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비 올 때마다 딱 둘러보면 이불장, 농짝, 독 이런 게 쫙 그 대동강물로 흘러가. 흘러가고 돼지도 몇 마리. 예, 홍수 호박가 나요. 돼진 없더라고요. 누가 또 보시다. 집어갔겠지 흘러가기 그래서 전에. 그거 보면서 비만 하면 흘러가요. 그거 보면 홍수가 더 낫구나. 계속 오대순과 후소에 난다는 소리지. 나름 그런- 강물 뷰네요. 그러니까 예, 한강 예, 뷰처럼 대동강 뷰. 예, 맞아요. 대동강. 예, 아, 평양. 그런 곳이었습니다. 통일반상회로 모인 오자유역. 북한에는 9개의 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도 뭐 경상도 분들은 성격이 어떻고 맞아. 예, 강원도 사람들 어떻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북한도 그런 게 있겠죠, 은정 씨? 네,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9개 도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북 오도청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함경북도랑 전라도가 좀 비슷해요. 예, 그 말투나 그 좀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 이런 걸 좀 맞아요. 보면은 근데 전라도 얘기가 어찌 보면 친근해 보이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투박하게도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랑
한북도가 또 비슷하고. 함경북도가. 예, 그리고 충청도랑 저 누린 항해도가 또 비슷하고. 예, 그런 차이점들을 좀 대한민국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함경북도라 우선 함경북도 특성은 뭐 저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좀 직설적이고. 어디랑 비슷하다고 했죠?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바닷가 쪽이 같이. 경상도보다는 저는 글쎄 그거는 운동 씨 생각이고 저는 함경북도 태생으로서 저는 강원도랑 이제 거의 어투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 시골 좋아하고 이런 게 강원도 저희는 사람들이 착한데. 저희 착해요. 저희 아버지 안 착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마음이 되게 선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뭐 평안남도 하면 이제 억양이 저희는 평양남자랑 하면 함경북도 여자들 한장을 해요. 좋아서? 좋아 한장하지. 좀 나긋나긋한 편이라는 얘기죠. 억양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함경북 죄송합니다. 함경북도 남자분들 매너하고 평양 남자 매너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정반대예요. 네. 툭툭 뭐 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막 그 남자 뒤에 꼬리가 달려 있는 느낌처럼. 그래서 저희는 뭐 함경북도 사람들은 거의 평안남도, 북도 이쪽의 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시집도 많이 가고 또 그쪽 분들이 또 함경북도 여성들이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알뜰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뭐 다 잘하겠지만 예. 그래서 함경북도 여자들 며느리로 데려가는 쪽이 많아요. 재밌다. 그래. 우리 경상도는 이제 남성적인 매력이 가장 강하다 하는 분들이 이제 경상도 남자거든요. 맞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렇죠. 북도 남자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함경남도, 함경북도 사람들은 기가 좀 세고요. 좀 드세긴 해요. 근데 항해도나 평안도 뭐 이쪽의 사람들은 좀 부드럽다고 하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함경남도는 경상남도랑 좀 비슷하고 함경북도는 경상북도랑 좀 비슷하고 성향이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항해도는 좀 충청도 느릿느릿하면서 평안도 이런 사람들 이런 쪽에 좀 느릿느릿하면 속이 뒤집어 터질 정도로 느릿느릿하고 네. 좀 그렇게 비슷해요. 그 별명 양강도 있잖아요. 사람 왜 자꾸 싫다고 별명 해요? 있잖아요. 네, 개드살이. 그지 함경도 쪽 사람들은 개드살이라고 그러거든요. 함흥 여자는 함흥 얄개라. 네, 드세가지고 아니 개드살이라고 함경북도는 해요. 제외하고 함경남도가 날개들 여자들 함경남도 여자들은 안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 감정인가요? 네, 맞아요. 아니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차에서 예를 들게요. 네. 기차에서 보면은 함경도 여자들이 그렇게 배낭짐을 그냥 이제 항해도 쪽에 재령 쪽에 가서 쌀이나 평안도 이제 그거를 나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도 여자하고 함경도 여자는 안 싸워. 그런데 꼭 함경남도 얄개랑 함경북도 여자들이 싸워요. 서로 세스게라고 하면 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를 세스게라고 해요. 네? 함경북도를 또라이, 함경남도가 세스게라 맞죠?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이 얄개가 세다 거예요. 생또라이. 아 진짜? 기차에서 패싸움이 막 일어날 정도로 서로 안 질려. 그게 지금 지역 싸움 같아요. 지역 싸움도 있고 지역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함경남도는 함흥하면 함흥 얄개, 함경북도는 뭐 개드살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양강도는 날강도라 그러거든요. 그냥 눈앞에서 그냥 그 사정이 없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채가고 이러거든요. 함경북도 제일 센 거는 여기가 맞아요. 정말 세요. 여기는 제가 두령이에요. 네, 완전. 네.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갈라졌을까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또 북한 내에도 막 그게 그만큼 사람이 다양하게 하나님 그러니까요.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 재밌잖아요. 특성들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네. 그냥 맞아요. 획일되게 짓지 않으시고,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 들을수록 재밌네요, 이게. 저는 북한 분들의 성향 이런 거를 들은 거는 이제 함경도 분들의 생활력 강하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정도밖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섬세한 또 차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보다 똑같은데 그렇죠? 네, 최성국 씨는 평양 남자여서. 예, 아니 그러니까 평양은 그냥 거의 서울 비슷하고 예, 아직 한참 멀었지만 예, 그리고 강원도에 있었다고 네, 하셨죠. 네. 예, 그 북한에서는 강원도를 돌강원도라고 해요. 왜요? 둘이 많아서? 덜 많아서. 그러니까 돌밖에 없어요. 지하자원도 없고 석탄도 없고 뭐 하여튼 거기 내려가면서 강원도는 돌강원도라고 하고 그리고 저기 그 함경남도는 한 성격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성격이 함경남도가
이렇게 유미 씨가 있던 곳에 김일성이 옛날에 그 정권을 잡고 숙청하고 막 하고 둘러보니까 함경남도 사람만 남은 거예요. 주변에 다 죽였는데 함경남도만 남은 거예요. 실제 제가 평양에서 살다가 함경남도 가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때 함경남도 사람들이 자기가 숙청될 것도 살아남아서 딴 사람이 숙청되게 만들고 어쨌든 그랬으니까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빠르구나. 예, 그래서 김일성이 그랬어요. 지방 활거주의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예, 뭐 함경남도 사람들 개종 처벌도 하고 막 그런 운동 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부들 가서 보면 함경남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 요직에 있는 간부들이 똑똑하다. 생명력이 질긴 분들이구나.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함경남도 하면 홍원, 어떻게 함흥. 됐지? 예, 함흥, 홍원, 북청, 종평, 단천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 지역마다 별명이 있어요. 딱 그 함경남도만 어떻게 되냐면 함흥 얄개, 홍원 참새, 맞아, 홍어참새. 덤비 북청, 그 다음에 맞아. 정평 짜드레기, 단천 방망이 다 있어요. 별명이. 유명해, 유명. 야, 북청 근데 뭐라고요? 덤비 북청. 너무 덤볐다. 덤벼친다. 덤벙덤벙. 예, 근데 홍어 참새 만나봤는데 야 진짜 참새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홍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개그맨 해야 되는데. 진료해야 사람. 전진수 씨가 말이 많거든요. 예,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한 사람들은 6.25 때 다 한국으로 왔다. 예. 그렇죠. 거기에 거의 100%가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다. 예. 그래요. 월남하신 분들이. 다 넘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개성, 깍쟁이도 유명하고 뭐 개성에 또 인삼이 유명하죠. 항해도 사람들이랑 함경도 사람들이 제일 안 맞아요. 항해도 사람들은 느리고 함경도 사람은 빨리빨리 하고 말도 있잖아요. 항해도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들으면 쏴라 대고 쏴라 빠르다 대요. 이거죠.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드세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중국인 줄 알더라고요. 아 진짜 중국인가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시죠. 저희 시아버지도 황해도에서 6.25 때 내려오셨는데 정말 예. 말씀이 느리시고요. 네, 맞죠. 네. 양반 같은 그런 네, 맞아요. 기질이 있으세요. 미란이 이러고. 그렇군요. 그리고 목사님은 서울이 고향이라고 하셨고 부모님께서 고향이 북한이라고.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네. 자라기는 제천에서 자라고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인데 네. 쭉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라난 그 지역 환경이 사람 품새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황해도나 충청도는 좀 지역들이 곡창지대고 먹고 살기가 괜찮은 지역이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지. 맞아. 전라도랑 저 함경북도는 옛날부터 역사에 거기에 유배를 보냈다든지 좀 극박한 사람들을 글로 보냈어요. 아주 살기가 각박하지 사람들이. 여기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똑같아요. 네. 이 축구도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니 유럽은 꼬링을 놓도 작품으로 해서 놓아야지 이렇게 엄지척을. 아트사커. 네. 네, 이렇게 해요. 중국은 그냥 이 축구가 놀자주의예요. 수비를 안 해. 중국 조선족이 월드컵 못 나가는 게 끈질기질 못해. 네, 왜 그냥 슬슬. 축구 안 해도 먹고 살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그저 과학적이에요. 머리, 잔머리. 아주 잔머리를 써서 티키타카. 이렇게 하고. 축구와 민족들이 한국은 같네요. 재밌다. 이런 한국은 연구는. 무조건 대고 쑤셔 넣는 거야. 감독이 하얀 거라 그러면 검정 것도 하얀 거야. 이렇게 그냥 각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축구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나는 제천에서 자랐는데 제천은 푸른 산, 맑은 물, 청풍 명월의 고장인데 딴 지역보다 지위대가 좀 높아서 온도가 겨울에는 2도가 춥고 여름에는 2도가 높아요. 모기가 없는데 아주 기질들이 싸납지. 거기는. 그래서 축구 선수도 거기서 최상국이라든지 박성배라든지 박종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지.
그러니까 평양에는 좀 이렇게 자기 용어가 있어요. 지대혁명이란 건 자기가 사는 지대를 바꾸는 게 혁명인 거예요. 지방 사람이 평양으로 한번 오다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대대손손 변해버리는 거지. 출세한다는 거를. 예, 완전히 변해버리는 지역을 거예요. 바꾸고 이사가는 게. 예, 평양만 가면. 그래서 까치끼리 살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은 여성들도 까치는 까치끼리 사야 된다고. 네. 그럼 뭐 편하게 뭐 비룡인가요, 뭔가요? 북한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아, 심지어 그럼. 평양이고. 심장이라 해요. 간 정도 하면 공부하시나. 자, 통일반상회 오늘 각 지역의 대표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우리 지역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함경북도에는 우리가 연탄을 떼거나 석탄을 많이 떼요. 탄을 많이 떼고 나무불을 많이 떼서 굉장히 이렇게 주방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연기나 먼지들이 많이 날리는데 대부분 함경북도에 어떤 개인집을 들어갔을 때 주방에 부엌이죠. 부엌에 가마들 보면은 반짝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 함경북도 여자들이 시집 갈 때 혼수품을 제일 많이 해가요. 제일 없이 사는 데서 시집 갈 때 그게 좀 자격지심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함경북도가 아까 이제 말씀한 좀 쫓겨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배살이 같은데 특히 더 추운 지방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양강도나 이제 온성 쪽이 더 그런데 그쪽의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에 이제 시집을 간다 할 때는요. 달구지라고 달구지를 가니까 저희는 혼수품을 달구지를 2달구지씩 해가요. 서달구지. 소달구지, 소에다 달구지 그걸 해가지고 이불 5채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5채지? 언니는 몇 채가? 우린 셋째. 셋째, 작다. 5채, 소랑탄지 2개, 능구루 세트로 다 해야죠. 가마부터 시작해서 정말 혼수품을 함경북도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앓더라고요. 깨끗해요, 지금. 생활력도 되게 강하고. 네, 그리고 강해요. 생활력이 강하고 말은 툭툭한데 내 남편한테 엄청 순종적인 게 함경북도 여자예요. 며느리 가문은 최고네요. 친구 한 대는 꾹쩍 죽고요. 우와. 네. 평양하고 좀 다른 게 제가 평양에 있다가 지방에도 갔잖아요. 그래서 함경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 집 사진 촬영 이거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들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처럼 서달구지에 이렇게 싣고 오잖아요. 그럼 밖에다가 탁 놓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보면서 야, 뭘 누가 갖고 왔구나, 뭘 누가 갖고 왔구나. 다 이렇게 희미야 온전하게. 그게. 네. 그리고 티나게. 예, 티나게 딱 놓고 있고. 쌓아놔요. 그랬다가 결혼식 사진 찍을 때는 뒤에다가 배경사진. 쫙 그릇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네. 신랑 신부 뒤에다가 이불 쫙 벽을 다 찾아야 돼. 선풍기 쫙 네. 집에 뒤에다 그냥 다 그 사진에 다 나와야지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조금 조절하느라고 거기 찍었다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한유민 씨도 자랑 좀 해주세요. 사과 빼놓고 뭐 있나요? 저희야 함경남도는 함흥이 있잖아요. 함흥. 함흥냉면. 함흥은 냉면도 중요하지만 함흥은 북한에서 제2의 수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북한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심지어 그럼. 평양이고. 심장이라 해요. 간 정도 하면 공부하시나. 아니 뭐. 평양은 수뇌부. 평양은 수뇌부고. 아무튼 그런.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흥은 또 산업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옆에 북청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거는 수없이 많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윤활용 공장. 뭐가 있냐고. 몇 가지만. 해주세요. 네, 아무튼 산업도시도 많고, 그리고 북청을 자랑하자면, 북청에서는 평양에서 그 김부자들이 먹는 그 사과 있잖아요. 뿌리채로 나가요. 1호 사과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봤는데, 아빠, 엄마랑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가, 저 사과 뭐야 하면 다 이렇게 싸놓거든요, 사과를.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맞아요.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장군님 드시는 김부자 올라가면서 밭이 따로 있고요. 사과한테도 그리고 정말 사과해야겠네요. 아니 사람 존중 안 하고 사과는 사과해야 사과 이렇게 돼. 해야 되고 4월 15일이면은 태양절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415그루를 뿌리채로 뽑아가지고 4월 15일. 네, 4월 15일 뿌리채로에 옮겨. 415그루를 평양에 이렇게 바치고 옮겨가고. 아무튼 그 평양 그리고 제일 12월 현지지도 30일이 아닌 게 넘겨간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맞네요. 네. 아무튼 진짜 감사하다. 그나마 낫다. 북한에서는 자랑할 만한
지역이죠. 네. 그래서 김 부장님도 이제 통일되면은 좀 거기 이 지역에 정말 사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아 너무 하고 싶었어. 이거 좀 하게 해줘. 사과. 중요한 개그거든요.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준비 안 해요. 맞아요. 준비 안 했어요. 말 한번 시원하게 해. 이제 또 치지 말고. 이게 남한에선 볼 수 없는 그런 과일 있잖아요. 사과배, 병배, 꿀배 이런 거, 파란배도 있고, 엄청 병배는 호리병처럼 이렇게 네, 생긴 그렇게 생긴 거. 네. 그렇게요? 그런 것도 있고. 서양배처럼? 네, 맞아요. 어머,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빨리 것도 통일 있고. 돼야 되겠네요. 진짜. 네. 배 먹고 싶어서. 아니 함흥 냉면 먹고 그다음에 후식으로 이제 배 하나 딱 먹으면 시원해. 최고네요. 우리가 뭐 평양냉면, 뭐 함흥냉면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다 갈 것 같긴 한데, 그쵸? 자, 자기 그 고향 이렇게 소개하며 자랑하니까 다들 이렇게 웃음꽃이 막 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추억도 많고 하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 깜짝이야. 자, 우리 깜짝 OX 질문 시간입니다. 북한에도 땡땡 출신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지역이 있다. 있다면 O, 없다면 X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5분 다 북한에도 이제 인정하는- O를 드셨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 지역은 어딘지 궁금해지는데 은정 씨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백두산 줄기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한 자녀들과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북한 여성들이 평양 남자를 뭐 지역 상관없이 평양 남자를 꼭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로망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평양으로 가거든요. 남편을 따라서. 어찌됐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나온 군인을 제대될 때까지 그냥 있는 성심 다 해서 이렇게 보필을 하고 사귀다가 따라서 올라갔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끼리 살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은 여성들도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야 돼요. 네. 그럼 평양에서 뭐 비룡인가요, 뭔가요? 네, 평양 원자 최성국 평양, 씨. 예, 까치죠. 근데 이 지방은 까마귀인 거예요. 네. 까마귀를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양 남자? 평양까치? 맞죠? 제 말 맞죠? 미안해요. 뭐가? 평양에서 살아서 미안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일단 그 학벌로 보면 지방에서 살아보니까 그냥 평양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완전 무슨 어디가 무슨 뭐 아주 훌륭한 데 가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학벌을 따지고 보면 평양에서도 알아주는 게 금성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성제일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냥 금성학원이라고 해요. 사실은 너무 유명하고 높은 곳이어서 지방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평양에서는 알고 있어요. 금성학원이다 가면 일단 그 재력, 권력, 인물 이게 다 맞춰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 졸업하면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음악대학 이런 데 가고 있고 거기에 졸업한 아이들은 이 실력이 뭐 거의 천재급이에요. 실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벌써 금성학원 졸업생이 나오면 달라요. 이 비주얼부터 다르고 때깔도 다르고 정정 금성학원을 졸업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도 완전 달라요. 딱 보면 달라요. 그런 학벌은 어디 가도 일러주죠. 그리고 이제 은정 씨 말씀하신 대로 평양과 지방 사이로 얘기했는데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는 요거를 지대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좀 자기 용어가 있어요. 지대혁명이란 건 자기가 사는 지대를 바꾸는 게 혁명인 거예요. 네, 이게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 사람이 평양으로 한번 오다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대대손손 변해버리는 거지. 출세한다는 거를. 완전히 변해버리는 지역을 거예요. 바꾸고 이사가는 게 평양만 가면 왜냐면 지방에 있으면 대대손손 또 거기서 있어야 되고 농장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도 못해요. 계속 새벽부터 가서 농사 짓고 목하고 해야 되는 거고. 계급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그치 계급사회 이게 팩트예요. 계급사회. 그리고 이제 평양 여자가 평양 남자를 살고 싶어서 하는데 자꾸 까치끼리 살아라 하는 거는 내가 만약 지방 여자를 데리다 산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인원이 불면 그 왜 그러는지 그 북한의 수령이 자꾸 그래요. 농촌 진출. 그러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지방에 있으면 첫 번째.
가야 돼요. 그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뇌물 못 쓰면. 예. 모두가 인정받는 지역. 평양인가요? 혹시 주선하실 생각에도? 아시면서 감자. 양강도. 네.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앙대학이면 다 평양에 있는 줄 알잖아요. 뭐, 대한민국 서울에 다 중앙대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북한도 지역별로 중앙대학이 하나씩은 있어요. 아. 양강도는 농림대학, 농사와 림산. 아. 예, 이걸 하는 6년제 대학이 있는데, 거기 중앙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 졸업하면, 이제 뭐, 리모 부분 일꾼으로 나가거나, 러시아 쪽에 이렇게 지배인이나 이런 데로 파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고향에 대한 그게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90년도,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에도 저희는 이제 1고등학교. 북한에서는 지방마다 1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1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1고등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북한이 경제선동을 정말 세게 할 때인데 예술 전문학교, 그러니까 금성학원 같은 거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양강도에서는 그래도 예술 전문 대학도 아니었어요. 예술 전문 학교였어요. 지금 대학이 됐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동네에서 야, 저 집 딸이 예전 갔단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예전. 저는 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술 전문학교에 발탁이 됐댔어요. 근데 그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7살 때부터 공연 MC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술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하게 되면 변성기를 잘못 넘겨서 목소리가 요 정도지 또 이제 틀을 딱 차려주고 하면 또 흉내는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평양이나 주황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나는 내 수준에 맞게 나는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별로 좀 이렇게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퀄리티는 애향심과 그쵸 본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온 거였어요. 네. 나에 맞는 내 주제에 맞는 모든 걸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예술 전문학교 화술 전공이신 거예요? 예, 하수를 좀. 야 화술을 전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좀 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요. 북한의 화술과 그러니까, 한국의 궁금합니다. 국문학과의 예, 일단은 배에다 힘을 주세요. 이게 다르구나. 네. 아나운서한테 지금 아나운서한테 지금 배드 힘을 더. 1세대 배에다 힘을 주시고 아줌마 배는 아무리 힘줘도 안 나가요. 살을 빼야죠. 목소리가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야. 그래야 굵게 나옵니다. 네. 그게 하술의 원칙.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게 또 매력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통일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오자유여입니다. 자, 통일된 후에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좋을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도 방법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언젠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진짜 맹산은 군 빼고는 군에도 사람이 많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읍에서 좀 떨어진 시골이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말도 조금 그렇게 들리진 않은데 악의가 없어요. 그 평안도 사람들 보게 되면 누구 말을 하면 굉장히 잘 들어요. 순수한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관광버스 하나 큰 거 내가지고 그냥 다 태워서 대한민국으로 구경을 데리고 와서 서울 구경 한번 시켜주고. 그쵸, 서울 한번 시내 구경 시켜주고 교회 큰 데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드리고. 것도 보여주고 문화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니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같이 하고 그러기보다는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전도를 하라고 할 때는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최고 존엄이 미제의 그 대통령과 만나러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신이 나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신을 바꾸세요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서 먼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이 사람들은 내가 알던 교육받아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다 보면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양강도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추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추위를 타면 아니 백두산 밑에서 와서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 밑에서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위 속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막 추위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추운 거 싫은 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해산 그쪽에 가면 이제 넓은 공지들이 많아요. 아직 미개척지 거기다가 넓은 교회를 하나 짓고 그리고 이제 그 태양열 전지판 해가지고 훈훈하게 해서 이렇게 왜냐면 양강도 사람들은 얼굴도 마음도 몸도 다 얼어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부터 녹여야 신앙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교회를 지어갖고 따뜻한 그런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신앙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찜질방을 이렇게. 그렇죠. 찜질방. 여행 보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주도 한 번도 못 찜질방. 가봤어요. 아, 그렇구나. 최영아 씨는 지금 어떤 생각하시나요? 참 오랫동안 많이 이제 그리워왔던 꿈이고 기도였는데 만약에 그날이 온다고 하면 저는 그 정말 쫓겨가서 살던 그 이제 마당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지금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 앞집도 지금 여기 와서 살아가지고 만났거든요. 저희 앞집 식구들 다 만났어요. 그래서 몇 집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0살부터 탈북하기 전까지의 20살까지의 그 정이 있는 추억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진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 돗자리 저희 여기 돗자리 얼마나 좋아요. 돗자리 크게 깔고 거기 훈한 감자, 강냉이, 고추에다 된장 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아 앉아가지고 내가 봤던 남한 그리고 내가 남한까지 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진 내 삶 그리고 왜 북한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살아온 남한은 왜 이만큼 살았는지 그거를 비교해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간증. 네, 간증을 해주고 싶고 제가 1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즌1에서 한국으로 올 때 가장 내가 감동을 했다는 게 비행기에서 대한민국 하늘 내려봤을 때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너무 맞아. 감동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교회가 많고 예배 드리는 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맨날 전쟁 하지만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보고 듣고 변한 것들 꼭 같이 앉아서 그냥 무릎도 제 무릎에 어떤 엄마 머리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몇십 년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해커도 나누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사랑도 전하고 싶어요. 네. 한유미 씨는 어떻게 북청 분들한테는 어떤 전도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북청은 아무래도 여기랑 이 국경지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거든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는 아무래도 막 가서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제 마음으로 되면서 친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다 공통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그 효과적인 전도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요. 목사님,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아주 귀중한 질문입니다. 귀중한 축구 얘기가 나와. 귀중한 질문인데 네. 지금 동남아에는 그 일본이 그 동남아 아이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그 풋살장이라고 하는 5대5 미니 축구장을 만들어. 풋살장. 그 좀 뭐 이런 얘기 나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동남아라든지 어디 가면 일본 애들은 그 나라에 올 때 함께 살려고 와요. 중국 애들은 장사하러 오고요. 한국 사람은 놀러 오고요. 일본 선교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 같이 살려고 하는 거. 나는 이제 북한에 뭐 곧 문이 열리겠지만은 동네마다 5대5 미니 축구장 만들어줘서 저녁 때 라이트 켜고 애들 다 나오라서 기타 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떠나 우리 신랑을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애들 먹고 주일날이면은 다 교회들 가라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죠. 부모들이 안 따라오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김밥 싸갖고 따라가죠. 저기 또 언제 나오나 했는데. 김밥은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 북한에도
도문강 건너가서 북한 군인한테도 돈도 주고 오고 넘어가서 뭐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잡혀가도 거기 잡힌 데서 나와서 공차하면 되지. 같이 공차하고 잡은 자나 잡힌 자나 같이 공차하고 북한 돈에서 뭐 있어요. 그게 뭐 장사하러 다니고 이러지 않으니까 또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고 아니고 축구하러 다니니까 북한에 언제든지 가도 자신 있고 좋은 친구 만들 수 있고 좋은 얘기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북한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잘 열리고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오늘 와서 해산, 온성 거기 아닙니까? 바로 네, 맞아요. 온성 뭐 달지 해산이랑 네, 네. 거기 넘어가면 바로 거긴데 예, 거기 내가 꼭 기억했다가 가서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 네. 축구단들 만들어서 네. 한국에 한번 더 데려와야지. 강 선생님 아이, 말했잖아. 좋다. 응? 그 노인네들도 데려와야 되지만 축구단들도 관광버스에 실어가지고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해서 월드컵을 나가는가 쫙 보여주면 마음 벌써 가셨어. 그냥 여자. 상상만 해도 정말 좀. 북한이요 지금 축구가 침체된 게 기독교 문화로 공을 안 차고 자기네 세속된 문화로 차다가 방콕에 가서 아시안 게임 때 싸움을 했어요. 예, 싸움을 해서 출전 정지를 받았어요. 국제징계위원회에서. 네, 네. 그 뒤로부터는 내려와가지고 저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축구를 해도 기독교 문화, 신뢰와 우정과 평등의 정신으로 해야지 이기려고만 하면은 그건 싸움박질이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머지않아서 진짜 남북한 아이들이 밤에 동네에 모여서 할렐루야. 예, 축구하고 김밥 먹고 이러는 농구도 한번 할게요. 저 농구 좋아하는데 한번 아, 할게요. 근데 농구도 하고 목사님 배구도 모실 때 하고. 농구 얘기 좀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농구는 5명이 하고 축구 11명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북한 분들을 위한 전도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지만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 노력, 그 과정이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북한 지역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면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까지 나눠본 이 시간이 복음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네, 오집사님 오늘 오자위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뭐 지역적인 뭐 특성 얘기하면서 뭐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선악의 나무 2가지를 두셨잖아요. 근데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어도 된다. 이렇게 과실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뜻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요. 이게 옳다, 그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옳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가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도 우리가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 있냐 없냐를 보고 만약에 없으면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정말 진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우리 오집사님은 이 소감을 여쭤보면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시는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 이 시간을 위해서. 예. 아니 너무 멋지세요. 스스로 이걸 이렇게 작성해 오시고 준비해 오시는 거 아니세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그죠? 은혜도 많이 받게 되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함께하는 오자유여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도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네. 외쳐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번 주 준비되셨죠? 네. 아, 벌써 손이 준비가 되셨네. 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식이 항상 그렇게 좀 편견적인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 안갚음을 이제 서로가 쌓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대요. 그 말이야. 야,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평양에 그 김일성 광장 있잖아요.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어자유요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어자유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공약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양입니다. 모두 이제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전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아니 저희 엄마가 살아 계실 때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 게 좀 나쁜 부모한테는 되게 나쁜 자식이거든요. 뭐 숨기는 게 지혜인지 왜 그런지 저는 아직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저희 딸에게 엄마 고향을 떳떳하게 알려주고 싶어요.